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면적을 조사하는데 그 실제 경작 면적 중에 뭐 고사 면적이라든가 비고사 면적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있다면 확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 부분에서는 표본 구간 표본 조사할 때 표본은 해당 구간 해당 면적에서는 표본이 선정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본 구간은 표본을 적정하게 해갖고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본을 뽑을 때는 아마 이 전라도 쪽 보면 이건 태풍 때문에 도복된 콩이 좀 도복된 것이 곳곳에 좀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표본을 뽑을 때 조사를 해야 되니까 멀쩡한 콩만 수확을 해갖고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복이 됐다 그러면 전체 면적에서 도복에 된 면적의 비율만큼 표본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한 3분의 1 정도가 도복이 됐다. 근데 여기 구간은 총 표본을 3개 뽑아야 된다. 그러면 2개는 괜찮은데 하나는 도복된 데서 뽑아갖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조사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반이 도복이 됐어요. 반이. 근데 표본 구간 수는 3개 하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1개 하고 멀쩡한 데서 하나 하고 도복된 데서 하나 하면 돼서 하나를 어떻게 하느냐 좀 애매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표본 하나 더 하면 돼요. 그래서 멀쩡한 데서 2개, 여기서 2개. 표본은 더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니까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김제 같은 경우 그런 뜻이 않을 텐데 이제 딴 데 가면 이제 밭자리가 여러 개 합쳐갖고 가입한 데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해당 밭자리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가지고 표본을 나눠주시는 거고요. 나눠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을 맞춰가지고 표본을 하되 좀 안 맞으면 좀 플러스해서 해도 되고, 만약에 좀 거의 상향이 비슷하다, 바로 옆이어가지고 비슷비슷해요. 굳이 나눌 필요 없다고 하면 계약자한테 이런 내용 설명하고 동의한다라고 하면 그냥 한 군데서 다 뽑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계약자가 이의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가, 일자적인 부분은 다 비슷하다는, 피해 정도가 양상이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계약자에 설명하면 그런 식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량을 측정하셔가지고 콩 같은 경우는 이제 종실의 무게를 재고 그 다음에 함수율을 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지금 나온 것처럼 2,500제곱미터 미만 같은 경우에는 표본 구간 3개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표본 구간의 콩 작물의 수, 그 다음에 길이도 좀 줄였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표본 양 자체가 좀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수월하게 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표본 구간 수를 저희가 이제 보면 보통 이제 4주 이상 또는 1m 이렇게 해놨는데, 이 4주를 하려고 했더니 1m 좀 넘거나 이러면 어떡하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뭐냐면 보통 이랑 만들고 줄뿌림이나 아니면은 전파한 것들은 다 그냥 4주 이상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1m는 상파하는 거예요. 이제 작물의 간격이 균일하지 않을 때 보통 1m로 잡는다고 해서 1m로 낼 거니까 보통 전파된 거는 다 그냥 주 개수를 가지고 맞춰주시면 돼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계산하는 거는 평균 수확량에서 수확량 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입 보장 같은 경우에는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차감해가지고 최종 PA를 산정을 하는데, 실제 수입을 할 때 가격은 수확기 가격하고 기준 가격하고 둘 중에 작은 거를 가지고 한다. 그리고 이제 콩 같은 경우에 내년 1월 이후에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가격은. 그리고 하나 더가, 이 가격은 다 잘 아시겠지만 한 농지에 우리 계약자분 A 계약자분 이번에 콩 가격을 얼마 받았냐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가격이 아니라 우리 품종별로 가락시장이나 전체 가격을 가지고 대상으로 한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겁니다. 이제부터 나온 얘기인데, 콩 이번에 이제 손해평가 하실 때 유의사항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콩 같은 경우는 계약사항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계약사항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총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이 6가지를 직접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콩 이번에 수확량 조사서 혹시 뽑으시면 예전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이 6개를 기본적인 계약사항 밑에다 따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한 분이 어저께 그렇게 딱 손들고, 내가 올해 수학량 조사서 봤는데 이런 거 안 써있더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면적 및 지번 확인, 뭐 품종 확인 이렇게 안 써놨어요. 제가 어떻게 써놨냐면 저 칸에 그냥 뭐 2,500제곱미터 여기다가 뭐 대원콩 여기 파종일자 뭐 6월 11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만 그러니까 해당 값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 위험 확인 이렇게 막아놨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게 정말 그 농지의 값하고 맞는지를 봐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당연히 면적하고 지번이니까 요거는 다른 작물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네이버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번 같은 거 확인해가지고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품종. 품종도 사실은 근데 좀 콩도 이제 보기 좀 어렵다라는 분들 계신데 그 보통 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지만 마을이 비슷한 품종을 동일한 데서 받아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조사를 들어갈 때 한번 딱 농협에 만나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한번 만나서 쭉 그리고 우리 구역 담당자나 팀장님 한번 얘기 한번 해가지고 야, 이 동네에는 주로 무슨 품을 많이 심는다더라. 이런 거 좀 확인하시고 가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고 애매하다 싶으면 우리 이게 저기 그 농사로라고 그 홈페이지 있어요. 농진청에서 만든 홈페이지 거기에 보면 이제 그림이랑 뭐 이제 설명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조금 참고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면 이제 쥐누리콩이라고 되게 쬐끄만 콩이 있어요. 흔히 뭐 약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가 이제 지금 가입이 많이 돼 있을 겁니다. 왜냐면 얘 가격이 좋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우리 쪽에는 뭐로 돼 있냐면 따로 쥐누리콩이 원래 정식 명칭이 이제 서목태라고 부르는데 따로 저희 그 품종에는 서목태가 없어요. 얘가 뭘로 넣어야 되냐면 일단은 청자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얘 왜 청자콩이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쥐누리콩은 따로 품종이 따로 나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얘 수확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근데 우리 쪽 그 이걸 정하는 거는 저희 파트가 아니거든요. 저쪽 파트에서는 청자콩이래요. 그래서 일단은 청자콩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자콩으로 놓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품종이 쥐누리콩인데 뭐 서목 뭐 서리태나 뭐 이런 걸로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장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원장 변경되면 평년 수확량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종일자 확인. 파종일자는 근데 사실 지금 와가지고 만약에 파종을 6월 10일 날 했는데 이게 6월 11일인지 12일인지 어떻게 확인해요? 불가능하겠죠. 요걸 봐달라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동네면 같은 이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품종을 심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6월 10일, 6월 10일 날 다 뭐 태원콩을 다 심었는데 혼자 8월, 뭐 5월 5일, 뭐 8월 10일 날 심은 게 있다. 이거는 안 맞겠죠. 그러니까 너무 특별하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이 있는지만 체크를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그 가입할 때 전산에 입력할 때 조금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요 파종일자도 나중에 그 평년 수확량의 지수로 적용이 돼요. 그런 걸 좀 체크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종 방법. 그래서 크게 콩은 크게 상파하고 평면 아니 상파하고 줄뿌림하고 전파로 나누는데 크게 일단 상파는 뭐냐면 그냥 흙 뿌려뜨리는 거죠. 이렇게 손으로 흙 뿌릴 수도 있고 기계 타고 가면 기계에서 막 뿌릴 수도 있는데 얘는 보통 이제 이런 김제 같은 데 논콩에다가 많이 하진 않고요. 밭이나 산비탈 이런 데다가 많이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파가 있고 상파 중에서 상파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 줄뿌림하고 전파가 있는데 상파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콩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랑이라고 하면 이제 이랑이든 죽풀이든 이렇게 쭉 앞뒤 간격 있죠. 우리가 보통 이랑 길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랑 폭이라고 할 때 이제 좌우로 벌어지는 간격이 있잖아요. 상파는 앞뒤 간격이나 좌우 간격이 다 달라요. 다 제각각이에요. 왜냐면 마음대로 뿌렸으니까, 그죠? 이런 방법이 상파고 줄뿌림하고 이제 전파는 뭐가 다르냐면 줄뿌림이나 전파는 둘 다 이제 줄뿌림은 한 줄로 이렇게 쭉 맞춰서 내리는 거고. 그 전파는 한 줄로 하되 간격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좀 그림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줄뿌림하고 전파는 모두 다 그 사이 간격, 좌우 간격은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줄뿌림과 전파의 차이는 앞뒤 간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줄뿌림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줄만 쭉 뿌리는 거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많이 떨어지고 적게 떨어질 수 있어서 앞뒤는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전파는 그것까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상파, 줄뿌림, 전파를 나눠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뭘 말하냐면 평면하고 휴립을 나누는 거예요. 평면은 그러니까 휴립이 뭐냐면 우리 아까 아까 사진에 봤던 그 이랑을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를 보는 거죠. 그게 이제 휴립인데 상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나왔지만
3파하고 휴립 복도 있잖아요.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3파는 휴립이든 뭐든 그냥 3파예요. 3파는 보면 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줄뿌림하고 전파만 휴립만 보시면 되는데 이제 휴립이 나왔으니까 이제 얘기인데 저쪽 이제 그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기 그 경상도 쪽에 가면 담배 농사 짓는 데다 콩을 많이 심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한다고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 놓고 두둑에 담배를 심은 다음에 그 옆에다가 콩을 심기도 하고 아니면 요 우리가 고랑 있잖아요. 담배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 고랑에다가 또 쭉 줄 맞춰갖고 콩을 심어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수학기 때 가서 보면 이제 담배는 다 대고 놨으니까 두둑에는 담배 밑둥만 남아 있고 옆에 고랑에 이제 콩이 쫙 심겨져 있겠죠. 자 이거는 이게 전파죠. 기본적으로 전파일 거 아니에요. 고랑 쭉 아니 줄뿌림 기본적으로 줄뿌림인 거고 간격이 일정하면 전파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전파든 뭐 줄뿌림이든 이게 휴림일까요? 평면일까요? 그렇죠. 평면. 왜냐하면 제가 이 휴립하고 평면을 나눈 이유는 뭐냐면 휴립이 제일 지수를 제일 많이 줘요. 수학이 많이 나온다. 왜냐하면 휴립이 되면 뭐가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물 빠짐이 제일 좋죠. 물 빠짐이 좋으니까 혹시라도 침수나 이런 거 필요 없고 훨씬 더 잡초나 이런 경계에서 유리하고 하니까 유리하다라고 해갖고 이걸 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랑에 콩이 있으면 얘는 추가 지수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마이너스를 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평면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고 요게 이제 전파기기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통에다가 넣으면 한 값씩 몇 개씩 떨어지면서 그 일정한 간격으로 톡톡톡 박히는 거고 요즘엔 다 이제 기계로 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멀칭이 뭔지는 다들 아시죠? 비닐. 그래서 이 피복을 씌웠는지 안 씌웠는지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피복이면 당연히 없는 거고 투명은 하얀색. 그 다음에 흑색은 까만 멀칭한 거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는데 있다고 돼 있거나 있는데 없다고 돼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다 원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얘도 이게 다 나중에 평면 수학량 지수와 연결이 돼서 얘가 바뀌면 평면 수학량이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올해 또 추가되는 거 하나가 또 농지 유형. 여기가 논인지 밭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논인 경우에 또 추가 지수를 줬어요. 그래서 이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그 해당 직원을 치면 지목이 나와요. 논인지 밭인지. 그래서 논으로 돼 있는데 논이면 맞는 건데 밭으로 돼 있는데 논으로 돼 있다. 아니면 밭으로 돼 있는데 논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밭이다. 뭐 이런 거 있으면 바꿔주셔야 된다. 이것도 확인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총 6가지를 한번 훑어주셔야 돼요. 생각보다 우리 가입할 때요. 이게 좀 계약자분들 고지사항이나 뭐 인정 실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좀 미스 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제주도에서 어저께 조사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검증 조사하다 나온 얘기가 있었는데 현지평가인분들이 저 멀칭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주도는 거의 95% 이상이 3파거든요. 3파인데 멀칭이 들어갔어요. 사실은 3파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1항을 세우는 게 제일 좋은데 1항을 세우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어려우니까 3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다 멀칭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멀칭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지금 원장 변경하고 다시 조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농작물 가입을 할 때 해당 농협 직원분들한테 또 가입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현장 확인해달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하고 현장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강제하거나 강압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콩은 출연율 현지 조사해 갖고 출연율을 확인하는 게 강제 조항인 거예요. 강제 조항.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콩은 기본적으로 1제곱미터에 10개 콩을 심는 게 기본이고요. 이 중에 90% 이상이 출연해야지 그때 가입을 할 수 있고 그 가입이 효력이 발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90%니까 1제곱미터에 최소한 9개는 싹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조사를 해야 되고 요 조사의 근기로서 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진을.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저걸 다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쉽지는 않은 건데 이제 어떻게 이용을 하시는 거냐면 첫 번째는
지금 갔는데 뭐그 태풍 때문에 죽은 것들 보니까 뭐 대충 그 출연이 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굳이 저거 확인할 필요 없고요. 지금 농지를 보니까 이게 도대체 태풍 때문에 죽은 건지 그 전부터 출연이 안 돼갖고 애매한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은 따로 체크를 하셔서 농협에다가 요거 혹시 있냐고 출연료 사진 있냐고 확인할 수 있냐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확인이 되면 그래서 넘어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 구역 담당자한테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이런 건들은 우리 팀장님들도 좀 이런 건들이 종종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너무